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일 오후 5시입니다. 미국 군부라고 하면은 합참입니다. 합참본부인데 합참본부에 소속된 8명, 미국 합참본부에 소속된 8명의 대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그 측근 중에 아주 모험 분자들이 계엄령을 펴자는 주장을 하는 등 혼란스러울 때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명서 중에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 지도부의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한다. 합법적 명령이라고 했어요. 합헌적 또는 합법적 명령에만 복종한다. 우리는 헌법에 충성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딱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은 그 임무가 헌법 제5조에 명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다하는 그 사명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헌법에서 나옵니다. 헌법 5조에서 나옵니다. 국군은 대통령 개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이 최고사령관이므로 합법적 명령을 내릴 때만 복종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된 명령이나 지시를 할 때는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수립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헌법과 법률을 다반사로 위반하므로 그런 위반한 헌법에 맞지 않는 명령을 군에 내릴 때 군 지도부는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해왔느냐 하면은 맹종하는 행동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국군이 이게 과연 전쟁을 할 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누군가를 지켜주는 군대가 될 것이냐 하는 근원적 의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일 좋은 예가 2018년부터 국방백서에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주적으로 보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기술하고 말았습니다. 장병들에게 적이 누군지를 가르치지 않는 군대가 있으면은 그것은 전시에 누구와 싸워야 될지 누구를 향해 총을 쏘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애매모호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럴 바에야 이게 강도가 들어올 때 경찰에 신고할 때 강도가 왔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쇠붙이를 들고 담을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군인들에게 더구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적이 누군지 한참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이런 문장으로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개된 2020년 국방백서 2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백서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주적이 누군지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정은을 세습 독재라고 해야 되는데 북한 노동당 정권은 세습 독재라고 해야 이 군인들이 사기 충천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의 주적은 세습 독재로서 우리의 동포인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는 아주 나쁜 정권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적개심을 갖게 되고 전의를 불태울 수가 있는데 이걸 살짝 정권 세습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집권이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집권이다, 집권했다. 집권과 세습은 완전히 다르죠. 집권은 권력을 잡는 거고 세습은 권력을 왕조시대처럼 물려받는 거니까 그것은 김정은을 악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적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김정은을 적과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적과 악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은 적개심이 생기겠습니까? 싸워야 할 사명감이 생기겠습니까?
적과 악으로부터 조국과 가족과 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손에 총이 있으니까 총을 쏴야 되겠다는 생각이 생기겠느냐 이거예요. 한편 일본의 주적이 없어지니까 북한을 주구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일본을 주구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우리 군대가 해왔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적입니까?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일본은 준동맹국입니다. 준동맹국을 준적으로 보고 주적은 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국군 지도부는 영혼이 지금 해체되고 있다. 영혼에 해당하는 정체성, 그리고 이념, 선악 판단, 피하 구분 능력,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있다. 영혼이 혼란에 빠졌다. 영혼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국군입니다. 70만 군대가 국군 지휘부의 비겁함으로 해가지고 크나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이 국방백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본을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준동맹국이다, 또는 우리의 우방국이다, 동반자다, 이렇게 써야 될 텐데 이번 백서에서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해 보면은 이번에는 그냥 세계 위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고 격화를 시켰답니다. 동반자보다는 이웃 국가는 그냥 지리적 개념이고 동반자는 동맹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맹국과는 동맹국 또는 준동맹국과의 관계는 약화시키고 적의 위협은 줄여버리고 그 결과로서 장병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정의감도 떨어지고 이런 군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송영무, 정경두,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 이 세 사람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초래되었느냐? 민간 지도부, 국가 지도부의 반헌법적 그리고 위법적 지시까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집행한 결과로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거죠. 국군 지휘부가 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국방백서에 보면은 지난 2년 동안 북한 노동당 정권이 핵 미사일 전력을 증강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핵 미사일의 검은 그림자로 뒤덮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2년간 4개 미사일 여단을 증강해가지고 13개 미사일 여단 체제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를 붙여가지고 쏘지 않습니다. 이 미사일에 붙이는 것은 핵무기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폭탄을 달아가지고 쏴봤자 그 건물 하나 쓰러뜨리는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것은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13개 미사일 여단은 이게 전술핵이라든지 전략핵이라든지 핵무기를 싣는 부대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북한을 명백하고 현존하는 적으로 규정해야 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위협이 굉장히 증가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경계심은 주적이라고 부르지 않음으로써 더 해이시키고 말았다. 이게 이적행위 아닙니까? 이거 이적행위 아니에요. 2018년 이후 남북, 미북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전술핵 등 핵무기의 질과 양 개량뿐 아니라 투발 수단인 미사일 개량 작업 등 핵미사일 전력화 및 특수전 부대의 남측 요인 암살 및 청와대 타격 훈련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써놓고도 주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국방배서에는 미사일 여단이 9개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13개로 적어 놓았으니까 지난 2년간 4개 미사일 여단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스커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3,000km 날아가면 이거는 일본 전역을 커버합니다. 그런데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에이테크스, 화성 12형 IRBM 화성 계열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배치한 부대를 추가 편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되어 부대가 정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편된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킬로그램도 갖고 있다.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량 갖고 있다. 핵무기 소형화 능력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면은 대한민국은 뭘 해야 되죠? 우선 사드를 수도권에 배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엉뚱하게 중국에 가서 약속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망에 미국과 함께 들어가야 되겠죠. 거기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 동맹 관계를 거기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은 군사 동맹 관계가 아니라고 굳이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탑재 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건데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 금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백서는 북한군은 육군, 특수작전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등 5개 군종을 통합군제로 운영하고 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인민군대의 강군화를 위한 군건설의 전략적 노선으로 정치 사상 강군화, 도덕 강군화, 전법 강군화, 다병종 강군화의 4대 전략적 노선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정치 사상 강군화인데 대한민국은 정치 사상 무장을 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정치 사상으로 무장한 일종의 혁명군을 지금 육성하고 더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북한이 주적이고 악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이념교육, 사상교육, 이른바 정훈교육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 역사의 심판 문론하기 전에 이게 정권이 바뀌면은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들, 합참의장 했던 사람들, 뭐 참모총장 했던 사람들, 이 군 지부에 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마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도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더구나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만드는 데 관여했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민국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우리가 가진 유일한 우세한 무기,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우리의 공군력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은 자, 이거 이적행위 아닙니까? 아니 수도권 상공에 전투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한 예가 최근에 보면 후세인이 제1차 갈프 전쟁 때 져가지고 그 쿠르드 지역에, 쿠르드 반군 지역에 비행 금지 구역을 강요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거기서 사실상 독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져가지고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사상전에서 진 거죠. 사상전에서 졌다. 우리 군은 지금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 같으면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이 굴종적 자세를 군대가 막아서 했습니다. 군인이 막아서 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이거는 우리 군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 이것은 한미 동맹관계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일일이 제동을 걸어서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요구하고 지시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는 길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한민국이 대결해서 대한민국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때로는 김정은을 편을 드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국군이 문재인 정권을 따라가다가 김정은을 보위하는 군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작년에 있었던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으로 표류해 갔을 때 북한군이 구조는커녕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데 대해서 우리 군이 어떤 보복을 했습니까? 어떤 응징을 했습니까? 왜 안 합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북한군에 의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는 보복을 못하죠? 이스라엘 같으면 보복 안 했겠습니까? 아마 북한 그 부대를 쑥대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 안 합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미 진 게임이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든 말든 우리는 한미동맹에 의해서 북한 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국의 핵우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재래식 군사력으로 혼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못한 대한민국 국군이 영혼마저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당하고 있다. 또 하나, 역사 조작에 가담을 했습니다. 역사 조작. 선배 군인들을 완전히 양민 학살범으로 몰았어요. 광주 사태에 출동한 헬기가 양민들을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학살을 했다는 보고서를 송영무 장관 시절에 국방부 특조위가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최근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 재판부에 의해서 법정에서 사실상 부인된 겁니다. 재판을 해보니까 그렇게 무차별 학살한 증거는 없다. 다만 사격은 한 것 같다. 이것도 잘못된 판단인데 어쨌든 사격은 한 것 같은데 그게 인명살상을 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면 국방부의 이 특조위의 보고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다 읽어댈 필요는 없고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장 헬기까지 동원하여 사격을 하고 시민을 살상하는 행위는 집단 살해 내지 양민 학살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아니 한 사람도 헬기 사격으로 죽었다는 보고도 없고 부상자를 치료했다는 보고도 없고 탄피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 이 공상소설을 지금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엉터리 같은 보고서를 내가지고 우리 군을 학살 집단으로 몰은 이 송영무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송영무를 처벌할 수 없는 형법이 무슨 형법이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서를 냅니까? 이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서 개헌군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악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두환 재판을 1년 이상 해보니까 선고는 그 잘못된 선고지만은 거기에 나타난 모든 자료 어디를 봐도 그 판사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 판사도 이야기합니다. 살상의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살상. 다만 사격한 것 같다. 그것도 잘못된 판단인데 어쨌든 그 재판에 의해서 국방부 특조위의 이 결론이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이게 번역돼서 나갔을 테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요걸 딱 이용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군은 광주 시민들에게 헬기 사격을 해가지고 양민을 무참하게 학살한 야만적 집단이다라고 선전해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국군 지휘부 왜 이렇게 됐느냐? 국군 지휘부에 지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월남전에 참여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평화시의 군대는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부패하고 나태하고 관료형 군대가 되고 맙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비참한 모습을 지금 우리 국군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 선호 군대 중에 한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상벽을 이루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고 호국의 간성이었고 민주화의 울타리였고 근대화의 기관차였습니다. 이제 자유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 그게 바로 국방백서 2020의 비참한 광경입니다. 감사합니다.